사우나 가는 게 일이지. 왜? 나 어린이집 때려쳤다. 어머, 거긴 오래 다니더니 왜 무슨 일 있었어? 원장 고개 나 내보내고 싶은지 나보다 어린 것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꼴도 보기 싫고 체력도 딸리고 해서 그만뒀어. 그만둔 김에 몇 달 좀 쉴까 했는데 남편 그 왼수가 술값으로 카드 엄청 긁어 놓으셨네. 자기 버는 월급은 지 주둥이 술로 다 들어간다니까. 어휴 열불나. 내가 편하게 쉬는 꼴을 못 본다. 영민이 아빠 한동안 잠잠하시더니 속상한 일 있었나 보네. 내가 뼈 빠지게 일하고 돈 모으면 뭐하나 싶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긴데. 전생에 내가 나라를 팔아먹었나. 어휴. 그래서 앞으로 뭐 먹고 사나 걱정돼서 다른 일 찾아보려고. 뭐 생각해 둔 거 있어? 들어보니까 주위에 다른 아줌마들 요양보호사 자격증 다 따가지고 있더라. 실제 일하는 사람도 꽤 되고 3개월인가 학원 다니고 시험 합격하면 자격증 따고 바로 일할 수 있대. 국가에서 배움카드 발급받으면 수강료도 지원해주고. 근데 나는 왜? 왜긴 너도 같이 다니자. 나중에 집에 식구들 혹시 누가 아플 때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으면 나라에서 돈 얼마 지원해준대. 싫다고 뻗대는 지숙이를 온갖 회유를 해서 같이 다니며 원하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민숙이는 46살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아줌마이다. 예전에는 어린이집 교사로 20년 동안 지내오다 나이가 들어 아이들의 에너지를 따라갈 기운도 없고 목을 많이 쓰는 직업이라 기관지도 많이 좋지 않아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다 요즘엔 일단 따놓고 본다는 자격증인 요양보호사를 땄다. 나이 들어도 내 몸만 성하면 할 수 있는 일이고 앞으로 고령 노인 인구도 많아지니 요양보호사 직업이 사라질 리는 만무하고 수요가 더 많이 필요할 거라는 판단에서다. 혼자 하긴 뭐해서 집에서 잘 놀고 있는 친구 지숙이를 꼬셔서 같이 학원에 다녔는데 고등학교만 나온 민숙이는 벌써 학교를 졸업하고 공부와 담쌓은 지는 오래된 터라 시험에 한 번에 붙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는데 다행히 둘은 첫 시험에 단번에 합격하였다.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늦었다. 고등학생과 중학생 아들 둘을 공부시키고 고만고만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월급은 많지 않은 남편과 먹고 살려면 나이가 들어도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한다. 친구 지숙이처럼 팔자가 좋아서 한가롭게 사우나나 다닐 형편이 되지 못한다. 젠장, 나도 얼굴이 조금만 더 이뻤다면 이렇게 아동바동 살지는 않았을까? 기실, 지숙이는 공부는 영 꽝이었고 노는 데선 1등이었다. 민숙과 같이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는데 지숙이는 얼굴이 이쁘니 20대 어릴 때 거래처 사장님이던 지금의 남편이 일찍 점 찍어 두었다. 다른 놈이 채갈까 급하게 데려왔다. 그리고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처음 연애할 때처럼 애지중지 아껴준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가 지숙이는 얼굴이 항상 활짝 펴 있다. 나 사랑받고 있소 얼굴에 써 있다. 내 얼굴은 그 반대겠지? 지숙이가 부부 모임을 가지자고 하는데 나는 그 꼴이 별로 반갑지 않아 매번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거절한다. 우리 부부는 지금까지 이혼하지 않고 같이 살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정도 없고 대화도 없다. 자식들도 아들들이고 한창 공부한다고 일찍 나갔다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는 잠자느라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으니 각자 따로 생활하는 게 맞을 거다. 주변의 엄마들은 아들 군대 간다고 대학교 기숙사 들어간다고 울고 끌어안고 하는데 나는 그 모든 게 무덤덤하고 아들이 집에 있는지 없는지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지낼 것 같아. 요양보호사는 시설에 들어가서 일해도 되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가서 시간제로 일을 할 수도 있다. 시설에 들어가면 직원처럼 그 안에서 노인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기관에서 필요한 일까지 해야 하니 업무가 많고 강도가 세서 돈은 많이 받지만 몇 년 하고 나면 골병이 든다고 한다. 나는 아무도 아껴주지 않는 몸, 나라도 아끼자 싶어 가정요양보호사를 하기로 하고 요양보호사협회에서 필요한 가정으로 알선해 주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김갑수씨 댁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예, 오늘부터 김갑수님 생활 도와드릴 요양보호사입니다. 민숙은 최대한 나긋나긋하게 인터폰에 대고 얘기했다. 단독주택의 넓은 집에 높은 담장이 길다랗게 늘어서 있고 담장 너머로 잘 다듬어진 나무들이 가지를 길게 들이우고 있다. 집 더럽게 좋네. 괜히 부럽고 배알이 꼴린다.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그 집에 가정부로 들어가는 느낌이다. 민숙이 살고 있는 25평 아파트와는 차원이 다른 집이다. 그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우여곡절도 많았다. 결혼하고부터 민숙이 아끼고 아껴 대출을 절반 이상 받아 겨우 마련한 소중한 보금자리이다. 있는 집 사람들이 더하다는데 좀 수틀린다고 첫날부터 쫓겨나진 않겠지? 지숙이도 잘 산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닌데. 에라 모르겠다. 이런 집에 사는 사람들 구경이나 하고 가자. 안녕하세요. 오민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가 김갑수요. 신선처럼 눈썹과 수염이 하얗고 길다. 이 집에 오기 전에 간단하게 얘기해 준 바에 따르면 김갑수 할아버지는 100세이신데 혼자 생활하니 자녀들이 아버님 혼자 계시는 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적적하실 때 말벗이라도 해드릴 친구를 찾는다는 것이다. 100세지만 거동은 가능하다고 해서 그래도 일상생활은 힘들고 앉아 계시는 정도겠지 했는데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지 않은 정정함에 민숙이 도와준다고 온 게 무안할 정도이다. 앉아요. 차 한잔 하실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소파에 마주 앉아 있으니 뭐라고 해야 할지 막막하고 민망하다. 혹시 다른 노인도 간병해준 경험 있어요? 아니요. 오늘이 요양보호사 첫 출근입니다. 나도 요양보호사가 도와준다고 온 게 처음이라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네. 뭐 딱히 필요한 게 없는데 자식들이 모시고 살자는데 싫다고 했더니 그럼 요양보호사라도 같이 지내라고 해서 모시게 된 거요. 아, 네. 집안일 해주시는 분도 매일 오전에 왔다 가니 딱히 해야 될 건 없고 나하고 친구처럼 얘기도 하고 볕 좋으면 밖에 나가서 햇빛도 쬐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합시다. 아, 네. 근데 제가 해야 될 게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일도 안 하고 월급만 받아가긴 그런데. 운전은 할 줄 알아요? 네,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초보보다는 조금 나은 수준이에요. 허허, 그럼 여기저기 다닐 때 운전 좀 해줄 수 있겠어요? 운전은 하다 보면 금방 늘지. 근데 저를 뭘 믿고? 혹시 사고라도 나면 어쩌시려고? 보험이야 민숙 씨도 같이 들어두면 되고 사고 나면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100살 살고 나니 무서운 것도 없어. 100살 돼봐. 갑수 할아버지는 몸만 정정한 게 아니라 마음도 젊은 사람들처럼 열려있어 내가 생각하는 보통의 할아버지와는 다르게 세련되고 남을 배려할 줄 알았다. 이렇게 나와 갑수 할아버지와의 첫날은 지나가고 있었다. 자, 퇴근해야 되는데 오늘부터 운전해 볼까요? 벌써요? 저 집에 가면 올 때는 할아버님이 직접 운전해 오시려고요? 아, 김기사 있으니까 셋이 타고 가면 되지. 갈 때는 민숙 씨가, 올 때는 김기사가. 그 뒤로 우리는 정말 쿵짝이 잘 맞는 친구가 되어 여기저기 참 많이도 돌아다녔다. 진정한 드라이버는 고속도로도 타봐야 한다고 해서 길진 않지만 짧은 고속도로도 타고 드라이브 겸 운전 연습을 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 영종대교 휴게소에 가서 포춘베어라고 있는데 파란색 곰인형 철제 조형물 앞에서 사진도 찍었다. 크기가 어마어마해서 쳐다보는데 목이 아플 지경이었다. 그 난간에는 남산에서 많이 보았던 소원 자물쇠도 있어서 나도 소원을 빌며 하나씩 걸어 놓았다. 내 소원은 말 안 해도 아들들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과 성인 4명이 살기엔 좁은 아파트를 조금 더 넓히고 싶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 거기에 더해 김갑수 할아버지의 건강까지. 갑수 할아버지는 무슨 소원이냐고 물었더니 비밀이란다. 10대 소녀도 아니고 100세 할아버지가 새침하게 비밀이라니. 너무 웃겨서 한참을 웃었다. 한참을 구경하고 기분 낸다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알감자, 소떡소떡, 호두과자, 커피, 각자 취향대로 맛있는 것도 잔뜩 골라서 차에 타서 먹기도 했다.
갑수 할아버지 집에 도착하니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돌아왔다는 안심이 되면서 처음 고속도로를 운전했다는 긴장감이 그제야 풀렸는지 졸음이 쏟아졌다. 집에 갈 시간은 아직 좀 남아있으니 소파에 조금만 쉬다 가야겠다 생각하며 앉아서 오늘 재밌었던 일을 생각했다. 이건 일이 아니라 그냥 놀러 다니는 거였다. 지금이 신혼보다 더 재밌게 지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소파에 까무룩 잠이 들었다. 깨어나 보니 벌써 밖은 어두워져 있었고 내 위에는 따뜻한 담요가 덮어져 있었다. 깨우시지. 너무 늦게까지 패기쳤네요. 아니, 피곤해서 그런 걸 어찌 깨우누.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재미있었어요. 이만 가볼게요. 쉬세요. 피곤하실 텐데. 피곤한 거보다 민숙 씨 덕분에 요즘 살맛나. 더 젊어지는 것 같아. 근데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부르면 30년은 더 젊어질 것 같은데. 오빠는 좀 양심도 없으셔. 농담으로 한 말에 갑수 할아버지는 껄껄 웃더니 멋쩍어 하며 그런가 한다. 오빠까지는 아니고 오라버니라고 할게요. 그게 더 낫네. 고마워 민숙 동생. 급하게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면 내가 간단하게 저녁 먹고 가라고 뭐 좀 만들어 놨는데 먹고 가. 기왕 늦은 거. 휴게소에서 샀던 것들이네요. 난 호두과자 좋아하는데 언제 먹어도 맛있어. 호두과자를 하나 집어 먹으며 식탁에 앉는데 옆에 꺼내놓은 와인이 보였다. 호두과자랑 소떡소떡 먹는데 와인은 좀 그렇지 않아요? 많이는 아니고 매일 자기 전에 반주로 와인 한 잔씩 마시고 있어. 오늘도 피곤하니 와인 마시고 깊이 잠들 수 있을 것 같아. 아, 갑수 오라버니 건강 비결일 수도 있겠네요. 어디 텔레비전에서 매일 와인 한 잔씩 마셔주면 건강에 좋다고 본 것 같은데. 그럼 저도 한 잔 주세요. 그럼 한 잔만. 이게 달콤하긴 한데 센 거라. 제가 뭐 술 마시고 난장이라도 부릴까봐 그 걱정이세요? 아니면 오라버니한테 앵길까봐 걱정되세요? 민숙이 힘들까봐 그러지. 난장 부리면 받아주고 민숙이처럼 예쁜 여자가 앵기면 나도 같이 안고 난 다 좋아. 갑수 오라버니는 말로도 못 당한다. 빈말이라도 삶에 찌든 아줌마 예쁘다 해주니 눈물이 날 만큼 기쁘다. 내가 누구한테 예쁘다는 말을 들었던 게 언제이던가. 우리는 두런두런 얘기를 하며 휴게소 음식과 와인을 마셨는데 와인은 달콤하고 입에 착착 감기는 게 딱 내 취향이었다. 와인은 거의 내가 다 마신 것 같다. 맨날 막걸리나 소주, 맥주만 마시다 와인이라니. 갑수 오라버니는 나중에 본인이 즐겨가는 레스토랑에서 와인과 어울리는 음식도 제대로 풀코스로 같이 대접하겠단다. 갑수 오라버니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매력이 있다. 그런 매력에 빠져서일까? 술기운일까? 갑수 오라버니가 내 눈에는 점점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갑수 오라버니 집에서 보냈다. 남편과 아들들은 전날 안 들어간다고 전화했더니 그냥 알았다고 했다. 어디 있을 거냐 무슨 일이냐 물어보지도 않고 또 지숙이랑 사우나 가서 놀다 자고 오나 보다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제 갑수 오라버니와 나는 더 이상 단순한 요양보호사와 보살핌의 대상이 아니다. 갑수 오라버니는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나한테도 같이 운동을 시작하자고 권해서 같이 헬스장에 가서 운동도 하고 있다. 우리는 같이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곳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하루에 하나씩 같이 해보기로 했다. 지금 하고 싶다고 적어 놓은 것만 해도 1년치는 될 것 같다. 내 인생은 점차 바뀌고 있다. 고달프고 안달복달 하던 삶에서 나를 챙기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다. 갑수 오라버니와 함께 있는 동안은 지숙이 부럽지 않다. 매일매일의 연애는 즐겁고 사는 게 재밌다. 갑수 오라버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이제 내 소원은 그게 제일 1순위다.